부자와 가까워야 기회가 생깁니다. 이거를 절대로 무시하면은 안 됩니다. 고만고만한 사람들 많이 만나가지고 기회가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그쵸?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오늘 제목이 되게 황당하죠. 부자들은 나쁜 놈들인가 입니다. 왕초보 영상이죠. 우리 사실 전부 다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근데 부자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우리 모두 할투에서 영상을 보면은 경제적 자유를 꿈꿀 겁니다. 자, 그런데 부자,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무엇인가? 나쁜 놈들, 탈세를 하고 남을 착취하는 도둑놈들, 성격은 당연히 더러울 거고 돈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 갑질은 뭐 당연히 맨날 하는 거고, 특히 이제 이 놀부가 흥부를 패는 거, 이게 이제 부자의 전형적인 이미지이죠. 그리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 행복이는 돈이 필요 없는 거야. 안빈낙도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겨 지킴, 이딴 소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돈이 많은 놈들은 늘 불행하더라. 한번 연속극 같은 거 봐봐. 드라마를 봐봐. 늘 불행해. 나쁜 놈들이고.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냥 이올로가 좋은 거지. 그리고 저 사람들은 다 백을 통해서 부모 잘 만나서 그래서 부자가 된 거야. 나는 평생 부자가 못 되지만 괜찮아. 괜찮아. 안 빈낙도. 자, 이제 이런 편견이 한국 사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물론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 중에서는 당연히 부자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편견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한테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 제가 아무 조건 없이 100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100억 원이라고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제 생각에는 한 5천 명에서 1만 명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그러면은 내가 100억 원을 받으면은 그럼 나는 부자? 나쁜 놈, 도둑놈, 갑질하고 성격 나쁜 불행한 놈이 되는 거네요. 거절하겠습니다 하실 분이 1만 명 중에서 몇 명이 될까요? 한 명? 두 명? 있을까 말까 하겠죠. 제가 보기에는 빵명일 것 같긴 한데요. 자, 그렇다면 뭔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부자는 나쁜 놈, 도둑놈, 갑질하고 성격 나쁜 불행한 놈인데, 제가 100억 원을 줘가지고 당신을 부자로 만들겠습니다 하면은 그걸 또 덥석 받을 거잖아요. 이상하죠, 그쵸? 네. 자,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돈과 부자에 대해서 생각이 뒤틀려버리고 모순이 있으면은 돈이 모일까 안 모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자에 대한 정확한 정의, 그러니까 편견을 깨고 부자를 그대로 보는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조금 전에 그런 편견들, 부자는 나쁜 놈이고 도둑놈이고 뭐 그런 거 사실 다 질투에서 나오는 겁니다. 인정을 그냥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인지 부조화, 자기 합리화에서는 정신 승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인지 부조화는 뭐냐 하면은, 옛날에 그 이솝의 우화를 보면은 이 여우가 포도를 먹기 위해서 삥삥 뛰다가 포도를 못 먹으니까 아이씨 XXX, 그래 저 포도 어차피 씌어서 맛이 없을 거야 하고 흥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도 다 이제 부자가 은근히 되고 싶기는 하는데, 지금 이제 부자가 내가 아니고 못 될 것 같으니까, 저 부자 안 돼도 돼. 저 새끼들 전부라 성격 파탄자 개새끼들이야. 흥! 하고 이제 외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부정적인 암시 때문에 실제로 이제 내가 부자를 피해갖고, 왜냐면 저놈이 나쁜 놈이니까, 그게 이제 큰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인생의 대부분의 기회는 부자가 나한테 주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부자 또는 이제 부자가 곧 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실 기회를 저한테 많이 줍니다. 네, 세상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무의식적으로 돈이 많으면 불행하다, 이런 게 이제 어릴 때부터 계속 암시가 들어갑니다.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암시가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 부자가 되는 그 길을 가고 싶은 그런 이제 의욕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자의 길을 피하면은 당연히 부자가 못 되는 거고, 당연히 나는 절대로 부자가 못 된다고 아예 수긍을 해버립니다. 굉장히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특히 이제 10대, 20대 애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슬픕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편견을 어떻게 깨는 것인가? 제가 아무리 말로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자를 만나십시오. 따단! 한국에는 100만 불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이 74만 명, 은근히 많습니다. 천만장자, 천만 불이면 100억이 좀 넘는 돈이죠. 그런 사람들도 한 4만여 명이 있고, 5천만 불, 그러니까
소위 영어로 울트라 네트워스 인디비듀얼이라는 사람들이 크레딧 스위스 웰스 리포트에 따르면은 한국인은 3천여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인맥을 통하든 아니면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메일을 보내든 최소 10명을 만나보실 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뭐 대학생이거나 사회 초년생이거나 젊어가지고 부자가 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있으실 분들이면은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고, 혹시 진짜 하시면은 여기 댓글에 후기를 남겨주시면은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메일을 써가지고 아니면 이제 뭐 아빠 친구 중에 부자가 있다 하면은 전화를 해가지고, 저는 돈과 부에 대해서 정말 간절하게 배우고 싶은데 당신이 백만장자라고 하니까 당신 너무 멋져요. 어떻게 하셨어요? 배우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부자들이, 아니 무슨 가난한 지렁이 새끼가 왔나, 꺼져 임마 할까요?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정말 바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절반 이상은 아마 만나 주실 거거든요. 왜냐면은 부자들도 지 자랑이나 꼰대질 하는 거를 당연히 좋아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허허허, 요즘 애들은 말이야, 옛날엔 내가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됐는데,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이런 말은 가족들이나 자식들이나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 벌써 100번을 들었기 때문에 기피합니다. 저 새끼 또 꼰대질하네, 짜증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자랑을 계속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겁니다. 에이 하고 있는데 당신이 와가지고, 아저씨 저는 돈과 부에 대해서 당신한테 배우고 싶습니다 하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당신을 만나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10명을 만났다 하면 아마 눈이 트일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 실제 부자가 사는 그 방법, 생활, 그들의 마인드는 아마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를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편견이 거의 다 깨질 겁니다. 물론 이걸 직접 해보시는 게 가장 좋지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사람들이 성격이 더러울 리가 있을까요? 아니, 돈이 많아가지고 여유가 넘치고 자신감이 쩌는데 나는 부자가 되었다, 이런 게 있는데 왜 성격이 더럽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한 이미지로 딴 사람한테 남고 싶어 하죠. 저 새끼 나쁜 놈이네, 이런 거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스한 경우가 많고 매너도 좋은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사실 상식이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뭐 서비스직을 만나가지고 식당에 가서 종업원한테 개새끼처럼 합니다. 그 개새끼처럼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한테 잘해주고 웃어주고 하는 게, 그래야지 뭐 서비스라도 하나 더 받고 이제 걔가 이제 내 음식에 침을 안 뱉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저를 위해서 제가 친절한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부자들은 이런 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비스직들이 강남구 서초구에서 훨씬 더 편하다고 합니다. 저기 서민촌보다는 오히려 거기서 욕바가지를 먹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자, 부자가 되면은 맨날 돈 걱정을 한다? 아니, 돈 걱정은 가난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슈퍼에서 뭐를 사야 되나? 지금 2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 젠장, 애들 학원은 어떻게 보내? 으악! 하는 게 가난한 사람이지. 이게 지금 부자의 걱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걱정이 없는 건 아니고, 그 돈이 많다고 해서 늘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사실 돈을 공기랑 비슷하게 보거든요. 물론 공기를 맑고 좋아가지고 행복해지지는 않는데, 공기가 엄청나게 더럽거나 아니면 공기가 모자라거나 하면은 이제 계속 저는 허허허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살고 이제 계속 공기가 없어서 허덕거리면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있어서 행복한 건 아닌데, 돈이 없으면 무조건 불행하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학벌이 졸라 좋고 IQ가 엄청 높고 부모 백으로 부자가 됐을까? 물론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를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사실 진짜 있고 잘난 사람은 있는 척 할 필요 없고 쓸데없는 자존심을 안 챙겨도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알아내실 거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수수한 옷을 입고 차도 똥차 같은 거 타고 다니거나 지하철로 오고 이런 거를 오히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부자들은 막 그냥 맨날 명품백 입고 다니고 기분이다 뭐 1,000만 원 팍 쓰고 이런 줄 아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일 겁니다. 부자들의 진짜 모습 한번 알아보시죠. 그리고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의 편견을 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엔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10명 이상의 부자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라떼는 마리아를 다 들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들의 공통점이 뭔가, 그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물론 특수 상황도 많을 거예요. 야, 내가 벽돌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20년 전에 돈을 졸라 벌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벽돌 공장을 차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걸러 들으시면 되는데, 자, 근데 분명히 이 부자들한테 남는 공통점, 그것이 몇 개가
있을 겁니다. 자, 그거를 제가 안 말해드리죠.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보시는 게 좋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부자가 된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 공통점을 따라가지고 비슷하게 살면은 부자가 될 가능성이 당연히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부자들을 찾아가지고 한 번은 그냥 면담을 일단 해보고, 근데 그렇게 했는데 도저히 공통점을 못 찾겠다 하면은 그 부자 이론서들이 있습니다. 뭐 한국의 부자들 뭐 이런 책들, 그거를 한번 보고, 또는 뭐 바빌론에서 가장 부자 뭐 이런 책들, 뭐 아니면 로버트 기요사키의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런 책들을 좀 읽어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책에서 주장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들을 만날 수 있죠. 뭐 한 번 안면 텄는데 두 번 안 만나주겠습니까? 그죠? 아, 참고로 저는 100억도 없는 지렁이기는 하지만 저를 만나실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단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오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오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인터뷰가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끝난 후에도, 평균이 다 깨진 후에도 아직도 부자가 되고 싶으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직도 평균이 남아있거나 아니면은, 저 길은 도저히 아닌 것 같아 하면은, 뭐 깨끗하게 부자기를 포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알고 포기하는 거랑 그냥 남의 어설픈 편견을 듣고 포기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참고로 개인적으로 부자의 삶이 훨씬 더 좋아 보였고요. 네, 그리고, 사실 그 부자들을 만나보면, 그거 생각해보면은 나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동기부여가 될 가능성이 저는 훨씬 더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10대, 20대, 그런 이제 젊은이는 당연히 그 길로 가가지고,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하고, 그 부자의 길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도전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 됐어. 야,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이 필요하네. 아, fuck you.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은 부자가 안 되고, 안빈 낙도를 하시면은 되는 겁니다. 요약. 그 부자가 사실 나쁘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질투와 인지 부조화에선 정신 승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그 모순이 있잖아요. 자, 부자는 분명히 개새끼고 나쁜 놈인데, 그, 우리 대부분은 사실 또 부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100억을 주면은 거절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편견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부자를 10명 이상 만나세요. 그거를 제가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아직도 부자가 되고 싶은가? 이거에 답변을 하는 것이 사실 이 부자 10명을 만나는 것의 핵심 그 숙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리고 맨 처음에 그 탈세 도둑놈들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부자들이 직장인들보다 세금을 덜 내는 거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어이 미국 CEO들아, 니네 비서보다 세율이 더 높은 놈 있으면은 일로 와봐, 그럼 내가 100만 불 줄게 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왔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도 마인드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에이, 저 탈세하는 도둑놈들 개새끼들 할 수도 있으나, 그거보다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들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가, 이거를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도 뭐 맨날 월 200, 300만 원 벌고서 평생 살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월 1억을 벌었는데, 그거에서 이제 세금을 4천만 원 내느냐 아니면은 500만 원만 내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물론 여러분들은, 야, 내가 나중에 1억을 벌면은 4천만 원 세금은 기어이 나라를 위해서 낼 수 있어 라고 이제 하실 수도 있는데, 정작 그 순간에 가보면은 그 4천만 원 내기 졸라 싫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낼 궁리를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 배워놓는 게 좋죠. 그리고 다시 한번 중요한 거, 부자와 가까워야 기회가 생깁니다. 이거를 절대로 무시하면은 안 됩니다. 고만고만한 사람들 많이 만나가지고 기회가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그쵸? 자, 이거 굉장히 유익한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면은 구독을 하시고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요를 누르면은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